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대방어가 보입니다. 뜬금없이 웬 대방어냐고 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 및 연말 기념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며 만찬을 즐기는 중입니다. 방어를 먹다 보니 문득 유튜브 기획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먹다 말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죠. 반갑습니다. 야강입니다. 이제 2020년이 며칠 안 남았네요. 2020년은 시모씨 때문에 별다른 추억 없이 순삭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특별한 한 해라 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야광이의 2020년 변화된 마인드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약 50여 권의 재테크 책과 수많은 영상, 블로그, 팟캐스트를 접하고 바뀐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획 최초에는 저의 순자산 달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며 여러분들에게 신뢰도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들도 구독자가 있어 조심스러우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2020년 초부터일 거예요.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한 거든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마인드를 하나 둘씩 바꾸다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까짓것 한번 몰입해보기로 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이 2억이 있는 사람과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이 없는 사람 중 누가 경제적으로 나은지 말하라고 하면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누군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2억이 있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였죠. 그냥 그 당시에는 빚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언론에서는 빚은 나쁘다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니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이제 크게 변화된 마인드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 야광이 예적금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재테크다. 2020년 야광이 예적금은 위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안전하다. 전에 3년 동안 7천만원 모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과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적금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4, 5%짜리 적금 특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돼 라며 우사인 볼트로 빙의한 민첩성을 보였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마인드였죠. 하지만 지금은 예적금은 위험한 투자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적금 금리는 많아봤자 2.15%예요. 여기서 세금을 떼면 실질 금리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즉, 물가 상승폭을 반영하면 예적금은 재테크가 아닌 종잣돈 만들기 용입니다. 그래도 주식이나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추이를 보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죠. 반면 남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물건에 투자하지 않고 온전히 본인 실력으로 투자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주변 지인이 주식으로 얼마를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 주식을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물어보세요. 10중 8구로 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를 보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즉, 누가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이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이지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파트에서 주의할 점은 예적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적금은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럼 얼마까지 종잣돈이 필요할까요? 전 사회초년생의 경우 종잣돈을 3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우석, 부의 본능, 부의 인문학의 저자. 두 번째, 2019년 야광이 여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쉬어야 한다. 2020년 야광이 여가 시간에는 생산적으로 쉬어야지.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그리고 주말의 달콤한 여가 시간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각기 나름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저는 과거에 여가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보냈었어요. 아니, 나의 여가 시간은 리프레시 차원이니 무엇을 하든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당시의 삶의 활력소는 프로야구 시청이었고 프로야구를 보고 남는 시간에는 응원팀 카페에서 눈팅을 하거나 야구 뉴스를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생산적인 취미생활을 가지라고 조언을 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쉬는 게 맞는 거지. 2018년 서울 머니쇼에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분에게
상담을 받았던 때의 일입니다. 야광씨는 취미생활이 뭐예요? 프리야구 보는 거요? 아, 야구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아니,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결혼도 하는데 조금 더 생산적인 취미가 낫지 않나요? 퇴근했으면 쉴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당시 상담해주신 분은 예비 신혼부부가 상담 받으러 온 걸 보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저의 대답을 듣고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급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 월 10여 권의 책을 독서하고 팟캐스트, 블로그, 카페, 유튜브를 통해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프로야구 시청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유튜브하고 투자 공부하면 언제 쉬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시간이 저에게는 달콤한 휴식 시간입니다. 주로 실전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성공기를 읽는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읽고 있으면 어떠한 것보다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벨상 수상자이자 물리학자. 세 번째, 2019년 야광이 아파트 주담대는 빠르게 갚아야 한다. 2020년 야광이 주담대는 최대한 늦게 갚고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한다. 저는 2019년 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평생 그 주택에 살며 최대한 빨리 주담대를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즉, 빚이 없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고 주택 상환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이자를 조금 내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주담대를 최대한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게다가 의무입주 기간이 지나면 전세를 놓아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할 계획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화폐 가치입니다. 20년 전의 짜장면 값과 오늘날의 짜장면 값은 몇 배 차이가 나는지, 대중교통 요금은 10년 전과 오늘날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흔히들 이야기하죠. 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즉, 오늘날 나의 대출금 1억 원과 3년 뒤 1억은 숫자는 같을지라도 확연히 다른 화폐 가치를 보일 겁니다.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한다는 건 기회비용 차원입니다. 자가를 전세를 놓고 하급지로 이사를 가면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투자금이 생기게 되고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고요. 이사를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건 투자자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루빈스타인, 폴란드 피아니스트. 네 번째, 2019년 야광이 현대사회에서 자수성가 부자란 없고 금수저만 있다. 2020년 야광이 자수성가형 부자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마인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은 이미 콘크리트로 막혀 더 이상 용이 날 수가 없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흑수저, 금수저 등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수저 계급론에 동조하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개천이 이미 콘크리트로 막혔을까요?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50억 원 미만의 부자의 경우 상속 및 증여로 의한 자산 증대는 15.4%에 불과하고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자산 형성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비교하면 자산 증식 속도는 늦겠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 수준까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마인드 변화가 없었다면 저는 일찌감치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포기한 채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하부 에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다섯 번째, 2019년 야광이 빚은 무조건 나쁘다. 2020년 야광이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인트로에서 언급한 대로 과거에는 빚은 금기시해야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다 금리가 치솟으면 어떡해?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나쁜 빚도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나 명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빚이죠. 즉,
구매하는 순간과 동시에 가격이 하락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향후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빚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담대를 활용한다면 인플레 및 우상향하는 주택 시장으로 인해 자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테크에는 리스크도 따르지만 어떠한 부자도 대출 없이 본인의 순 자산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케이스는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라.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저자 청울림. 앞에서 언급한 5가지 마인드 변화 외에도 많은 마인드가 경제적 자유를 타겟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2019년에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2020년 현재에는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앞서 언급한 마인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저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진정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제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도 괜찮으니 재테크 영상을 보거나 책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읽으시면 조금씩 마인드 변화는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확 신이라는 2글자가 가슴속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종잣돈을 모으며 투자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 방어 다 어디 갔어?